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이 시간 4주차 2교시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6건의 확률입니다. 앞에서 여집합 공부한 적 있어요. 바로 A에 A를 포함하지 않는 집합, 거기에 대한 확률,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 빼기 A의 확률만 하면 되겠죠. 바로 밑에 있는 공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에는 A의 확률과 A의 여집합의 확률은 1이 돼요. 따라서 A 여집합의 확률은 1 빼기 A의 확률이다 라고 우리가 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통해서 그 이해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이 4명 있고요. 여학생이 3명 있어요. 이 중에서 2명을 선발한대요. 남학생 4명 있고요. 여학생이 3명 있어요. 근데 2명을 선발한대요. 이럴 때 첫 번째 질문은 2명 모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7명 중에서 총 표본 공간 모든 경우에서는 7명 중에서 2를 뽑는 거겠죠. 7명 중에서 2를 뽑는데 여학생이 3명 있어요. 3명 중에서 2명이 나올 확률이겠죠. 그러면 7C2 분지 3C2가 되겠죠. 계산하면 21분지 3, 7분의 1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조합이죠. 조합에 대한 계산은 제가 생략할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 펜이요.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래요. 요거 펜이 지금 말 잘 듣고 있죠? 요거 공식을 쓰면 이거 아닌가요? 2팩 곱하기 5팩 7 빼기 2니까 5팩 곱하기 7 팩토리얼이겠죠. 또 말 안 들어요, 펜이. 네. 그래서 분자의 7팩과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잠시 또 펜이 말 안 들어서 됐어요. 나눠주면 7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럼 2하고 6을 나눠주면 3. 총 21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21. 위에 있는 3C는 3이겠죠. 그래서 7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일 확률. 이럴 때 이제 여집합이 필요한 거겠죠. 적어도 한 명이 남학생이라는 얘기는 2명을 뽑는데 남학생이 1명이거나 남학생이 2명인 경우겠죠. 그러면 2번 계산하면 돼요. 21분지 해가지고 남학생이 4명 중에서 1명 나올 확률 더하기 남학생이 2명 나올 확률 계산하면 돼요. 근데 더 쉬운 거는 여집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여집합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 뭐냐? 남학생이 1명도 안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남학생이 1명도 안 나올 확률이란 건 뭐죠? 앞에서 계산했던 2명 다 여학생일 확률이겠죠. 그래서 1 빼기 앞에서 계산한 1 빼기 7분의 하게 되면 7분의 6이 될 거예요. 남학생이 1명이 나올 확률 더하기 남학생이 2명 나올 확률 계산을 해도 아마 7분의 6이 나올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시간 때는 직접 다 2가지 방법 해줬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해보시기 바래요. 넘어갈게요. 합집합과 교집합 역시 지난 1교시 때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여기서는 확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한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각각 6분의 1이겠죠. 1도 6분의 1, 2도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이요. 이거는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면 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표본 공간이라면 모든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경우의 수. 주사위니까 아까 나왔듯이 바로 앞 페이지 1, 2, 3, 4 우리겠죠. 사건 A는 1, 2, 3이 나올 확률이고 사건 B는 2, 3, 4가 나올 확률을 사건 B라고 해요. 바로 여기 요 색깔 노란 게 1, 2, 3이죠. 여기 A가 되나 보네요. A. 그렇죠? A가 되고 여기 파란색은 B가 되나 봐요. 사건 B 2, 3, 4. 사건 A는 1, 2, 3 1, 2, 3이 되고 사건 B는 2, 3, 4가 됐어요. 그럼 A와 B의 합집합은 1, 2, 3, 4가 되겠죠. 1, 2, 3, 4. A와 B의 교집합은 바로 2, 3이 되겠죠. 겹쳐지는 게 있으니까 이게 2, 3이 돼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는 뭐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걸로 알고 통과하겠습니다. 아마 뒤에는 이제 확률이 나오겠죠. 이거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고 나오겠죠. A와 B의 합집합에 나올 확률은. 총 경우의 수 어떻게 되니? 그 나올 수 있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개수라고 그래요. N. 개수. A와 B 교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2, 3이 있으니까 우리가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개. 2와 3이 있으니까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들이죠. 똑같은 페이지. 그래서 이 n이라 하면 이 앞에 있는 n이라 하면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개수. 개수.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P를 넣으면 확률 말하는 거고 이건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A와 B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총 A의 수 3개, 총 B의 수 3개 빼기 A와 B의 교집합 2개를 빼주면 나오겠죠? 4개 이렇게 나오겠죠. 4개. 이해가나요? 4개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A와 B의 합집합 1, 2, 3, 4예요. 4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A의 3개, B의 3개죠? 근데 2개는 겹쳤으니까요. 하나 빼줘야 되겠죠? 쉬워요. 근데 이해는 하고 지나가자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표본 점수 S, 표본 공간, 이걸 라지 S라고 할게요. 라지 S. 표본 공간 총 개수는 6개, A의 개수 3개, B의 개수 3개 하겠죠. 그러면 A와 B 합집합의 확률은 총 개수 6개 분지 A와 B의 개수 4개 해서 6분의 3, 좀 더 줄이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해가시나요? 6개가 있는데 1, 2, 3, 4, 5, 6이 있는데 A와 B 합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와 6을 뺀 1, 2, 3, 4기 때문에 6분의 4가 되는 거겠죠. 이번에는 A와 B 교집합의 확률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자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수 6분의 2가 되겠죠. 바로 여기에 있던 2와 3이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2와 3인지 2와 3인지 네, 이렇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시죠? 여기 또 있네요. A와 B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빼기 A와 B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6분의 4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6분의 4 의미는 요거겠죠? A의 확률 6분의 3, B의 확률 6분의 3 빼기 A와 B 교집합의 확률 6분의 2 빼주게 되면 6분의 4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A의 확률, A의 개수, 요만 의미만 아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수학이란 건 부호입니다. 우리가 글씨로 쓰려면 이거를 글씨로 쓰려면 정신 없잖아요. A의 확률 쓰는 것보다 이렇게 딱 표시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호는요,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어디 가나 이 용어 부호만 쓰면 다 통하는 겁니다. 사건 A와 B의 독립적인 경우 덧셈 법칙이에요. 여기서 독립적인 경우라는 게 나왔어요. 독립적인 경우. 앞에서 A와 B는 서로 겹쳤죠. 그건 종속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건 A하고 사건을 비게 되면 사건 A는 보니까 1, 3, 5 홀수만 있고 사건 B는 2, 4, 6이 있어요. 짝수만 있잖아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독립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종속돼 있지 않아요. 겹치는 게 없다.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사건 A와 B의 경우 집합과 확률을 구해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집합과 확률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에서는 종속적인 거 배웠고 이제는 독립적인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그래프죠. 사건 A와 사건 B예요. 그래서 사건 A는 1, 3, 5고요. 사건 B는 2, 4, 6이에요.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 없어요. 만나는 게 없어요. 사건 A와 B의 합집합은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들입니다. 이제는 이제 확률 한번 알아볼게요. A의 확률은 총 6개 중에 3개니까 6분의 3이고 B의 확률은 6분의 3이죠. 똑같이. 그럼 A와 B 교집합의 확률은 아무것도 없어요. 0이죠. 0. 없어요. 0. A와 B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 빼기 A와 B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니까 6분의 3 더하기 6분의 3 빼기 0 1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해했으면 통과. 상호 종속적인 경우에 덧셈 법칙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종속이 나오죠. 앞에서 했던 거 또 나와요. 독립적인 거지만 이거 종속적인 거란 얘기죠. 종속적인 거랑 얘기 뭐죠? 겹치는 게 있어요. 친구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고등학교 동창이니 중학교 동창이니 초등학교 동창이니 한 동네에 사느니 그쵸? 뭐 옆 친구의 친구니 뭔가 걸리긴 걸릴 거예요. 종속적인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기 호주 사는 원주민과는 여러분들이 서로 독립적이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독립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니까 통과. 상호 종속적인 경우에 덧셈 법칙이에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이런 내용을 본 적은 있어요. 뭐 푸느냐 안 푸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본 적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 기억을 한번 뒤집어서 보자고요. 또 잠시 뜸을 들인 이유는 펜이 말이 안 들어서 그래요. 지금 펜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에서 30까지 적혀 있는 카드가 30장 있대요. 당연한 거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21, 22에서 30장, 30분까지 있어요. 제가 카드 한 장을 딱 집었는데 그 카드가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겁니다. 2의 배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 A라고 그래요. 2의 배수 나올 사건을 확률 A라 하고 그러면 확률 A 사건은 2, 4, 6, 8, 10, 12, 14 해가지고 30까지 총 짝수니까 15개가 있겠네요. 이해가요? 사건 B는 뭐죠? 3의 배수예요. 3은 3, 6, 9, 12, 15, 18, 21, 24,
27, 30, 총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한 장 집었을 때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일 확률, 개수나 살펴보자고요. 몇 개나 있는지.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찾아봐야겠죠. 겹치는 게 몇 개 있나? 6, 12, 18, 24, 30, 총 5개가 있네요. 총 5개가. 이해 가시나요? 총 5개가 있네요. 왜냐하면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에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요. 6의 배수에서 5개 빼면 되겠죠? 그럼 15개 더하기 10개 더하면 25개인데 거기에 5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총 20장만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되겠네요. 30개 중에서 20개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예요. 따라서 30분지 20이니까 3분의 2가 될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문제도 통과하도록 할게요. 그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이번 페이지는 좀 빨리빨리 진도를 할게요. 이번엔 상호 독립적인 경우예요. 종속적인 경우, 독립적인 경우 계속 나오고 있죠. 주머니 속에 붉은 공 3개, 흰 공 2개, 파란 공 4개, 검은 공 1개 있어요. 겹칠 일이 없네요. 이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붉은 공이거나 흰 공일 확률 3개, 2개, 4개, 1개 총 10개가 들었어요. 하나를 뽑으면 10분의 1의 확률이겠죠. 근데 붉은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죠. 10개 중에서 3개 꺼내니까 10분의 3일 거고 흰 공은 2개가 있잖아요. 흰 공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2가 되겠네요. 붉은 공이거나 흰 공이니까 2개 합치면 10분의 5, 아마 2분의 1이 될 겁니다. 상호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상호 배반적이라고도 해야 배타적이라고도 말 쓰고 서로 겹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입니다. 서로 영향을 안 줍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는 상호 종속적인 관계예요. 동창이거나 동네 친구거나 친구의 친구거나 같이 커피 마신 사이, 술 마신 사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저 뉴질랜드 원주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빈도교차표, 덥셈 법칙이 시작되는데요. 재밌어요. 이제 재밌는데 빈도교차표를 공부할 거예요. 학생 20명 있어요. 남학생 있고 여학생 총 20명 있어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조사한 다음에 정리한 겁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을 물어보니까 남학생이 2명, 여학생이 3명, 총 5명이네요. 딸기는 남학생 2, 여학생 4명, 6명이 좋아하네요. 사과는 5명, 딸기는 6명, 포도는 4명, 수박은 5명. 20명 중에 남학생은 8명, 여학생은 12명. 이렇게 더해도 20명. 이렇게 더해도 20명. 여기까지 이해가겠죠? 그러면 20명을 내가 아무나 그냥 랜덤하게 고르면 그때 남학생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랜덤하게 골랐어요. 남학생이 나올 확률은 20분지 8이 되겠죠? 랜덤하게 한 명 골랐을 때 여학생일 확률은 20분지 12가 되겠죠? 이 뒷부분에 다 나올 텐데 뒷부분에 공부할 거를 제가 미리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뒷부분 진도가 빨라지죠. 랜덤하게 20명 중에서 한 명을 골랐는데 그 학생이 사과를 좋아할 사람은 20분지 5가 되겠죠. 한 명을 골랐는데 그 학생이 딸기를 좋아해요. 20분지 6이겠죠. 포도를 좋아할 사람은 20분지 4겠죠. 수박은 20분지 5가 되겠죠. 요거 다 더하면 1이 될 거고요. 요거 다 더하면 역시나 1이 되겠죠. 요거까지 이해하면 여러분 오늘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 20분의 5라는 얘기는 뭐죠?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이 사과를 좋아할 확률이겠죠. 남학생이
이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과 여학생이 좋아하는 학생이겠죠. 학생 중에서니까. 근데 이번에는 남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확률. 남학생 중에서. 앞에서는 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확률이니까 20분지 5죠. 이번에는 남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할 사람은 남학생 중에서 8명 중에서 2가 되겠죠. 8명 중에서 2명이니까 8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뭐뭐 중에서, 이걸 우리가 조건부라고 그래요. 여학생 중에서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12분지 4가 되겠죠. 조건이라고 그래요. 여학생이라는 조건을 걸어요. 여학생 중에서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 12분지 4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오늘 공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페이지 넘기면서 신속하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과 열을 나누어서 한계 확률을 구하세요. 앞에서 봤던 표 마치 똑같아요.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봤었죠. 여기까지 봤던 표예요. 똑같아요. 요 확률은 어떻게 돼야? 20분지 8이라고 그랬죠. 20분지 8. 전체 학생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은 20분지 8이에요. 그걸 0.40, 40%가 되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40%가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이번엔 여학생은 20분지 10이라고 그랬잖아요. 20명 중 12명이니까 0.60이에요.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60%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사과를 선택한 사람은 12분지 5라고 그랬죠? 0.25, 25%. 딸기를 선택한 사람은 20분지 6, 0.30, 30%죠? 포도는 20분지 4, 0.20, 20%고. 수박은 20분지 5니까 0.25, 2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자꾸 해요? 뒤에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건 이해하고 가시라고요. 이제 결합법칙이라고 그래요. 결합법칙.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용어 없이 했는데 그 결합법칙 공부한 거예요. A와 B의 교집합인 숫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결합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주사위도 A와 B 한 적이 있었죠. A와 B 1, 2, 3, 2, 3, 4 할 때 두 개가 두 개면 A가 1, 2, 3이었고 B가 2, 3, 4이면 2하고 3이 겹쳤잖아요. 6분지 2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해했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사전 예고를 한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방금 앞에서 봤던 이게 그래프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앞에 방금 페이지 앞에서 봤던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결합 확률로 바꿔본 거예요. 확률로 옮긴 거예요. 확률로. 첫 번째 요 그림은요. 요 그래프는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라고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확률로. 요 사과일 확률은 20명 중에서 2명이니까 20분지 2가 되겠죠. 20분지 2니까 0.10, 확률적으로는 10%가 되겠죠. 딸기 0.10, 10%, 포도 0.15, 15%, 수박 0.05%, 15%, 20%, 5%, 20%. 이해가시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사과를 선택한 사람의 확률은 25%, 딸기 30%, 포도 20%, 수박 25%, 그래서 총 100%, 합이 1이라는 얘기는 100%를 말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확률 구하라 그랬는데 확률 구했는데 1보다 크면 안 되죠. 확률은 100%가 1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확률은.
이해가시죠? 확률인데 1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100%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표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이제 확률로 구해본 거니까요.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아마 앞에서 조건부 했죠. 남학생이면서 포도, 여학생이면서 딸기. 그게 조건부라고요. 뭐뭐 중에서 잘생긴 애들 중에서 돈 많은 놈, 돈 많은 놈 중에서 잘생긴 애. 조건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죠. 조건부. 뭐뭐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딸기냐, 포도냐 고르는 거겠죠. 그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줘요. 바로 요거죠. 고등학교 때 요걸 조건부 확률에서 많이 포기했을 거예요. 앞에 쭉 따라오다가 조건부 확률 나오고, 아이, 포기했던 사람들 많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포기한 적이 있어요. A 조건 중에서 B예요. 남학생 중에서 포도, 여학생 중에서 딸기, 남학생 중에서 사과, 여학생 중에서 수박, 어려운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런 공식이라고요. 남학생 중에서 수박, 여학생 중에서 딸기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또 표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죠. 20명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로 나타낸 교차표 조건부 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표 또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표를 그대로 골라놓은 거예요. 남학생이 8명이니까 남학생 중에서 사과. 남학생 중에서 사과할 확률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8분지 2가 되는 거죠. 다시 쓰면 남학생 중에서 사과. 조건부잖아요. 조건. 남학생 중에서 사과. 1 확률 8분의 2. 남학생 중에서 사과인 확률은 8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구했어 이거를? 남학생일 확률. 또 네, 글자가 펜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하세요. 총 8명이잖아. 남학생 확률, 남학생 경우의 수 따지면 8명이잖아요. 8명. 남학생이면서 사과. 결합법칙이야. 남학생이면서 사과 2명이잖아요. 똑같이 썼어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요거는 뭐예요? 남학생 숫자잖아요. 남학생 숫자. 위에 거는 뭐예요? 남학생이면서 사과. 저 조건부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학생이면서 딸기는 12분지 8이죠. 여학생 12명이니까 중에서 사과는 12분지 8. 이게 조건부예요. 공식도 밑에 제가 써놨고요. 이거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라고요. 20명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로 나타낸 교차표. 남학생이면서 조건 확률이야. 남학생이면서 사과 8분의 2, 남학생이면서 딸기 8분의 2, 남학생이면서 포도 8분의 3, 죄송해요. 남학생 중에서 제가 지금 잠시 딴 생각했습니다. 쏘리. 네, 삐지 마요. 남학생 중에서 사과 8분의 2, 남학생 중에서 딸기 8분의 2, 남학생 중에서 포도 8분의 3, 남학생 중에서 수박 8분의 1 합치면 1 이렇게 나오겠죠?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잠시 실수한 것만 또 기억하지 말아요. 이번에 이제 여자 중에서 사과 12분지 3. 이번엔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건부는 뭐라고 그랬죠?
중에서 돈 많은 놈 중에서 잘생긴 애, 잘생긴 놈 중에서 돈 많은 애, 그쵸?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딸기, 여학생 중에서 포도, 여학생 중에서 수박. 이게 조건부라고요. 전체 학생 중에서 사과가 아니라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요게 연대, 쏘리, 네, 쏘리, 여학생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조건부 확률, 공식, 이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건부 확률. A 중에서 B 고르는 거예요. A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사과, 남학생 중에서 사과 해보니까 남학생 중에서 사과 뭐라고요? 남학생이면서 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과 남학생이면서 사과 그러면 사과 확률 보면 남학생, 여학생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법칙이 나와야 되겠죠. 남학생 중에서 사과 여기는 뭐라고요? 남자이면서 사과잖아요. 남자이면서 사과. 이 남자 중에서 사과. 그래서 PA는 뭐예요? 남자 중에서 사과 그런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는 남자이면서 사과 두 명인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죠? 조건부 확률 예를 한번 더 드리고 하는 거예요.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은 오전에 비 올 확률과 연관성이 있어요 라고 보는 겁니다. 오전에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에서 오후에 비가 내릴 확률 있겠죠. 근데 반면에 오전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상태에서 오후에 비가 내릴 확률 물론 다를 겁니다. 사건 B는 오후에 비가 올 거예요. 근데 흐린 날씨에서 오후에 비가 올 확률이 더 많겠지요. 오전에 쨍쨍 내리쳤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릴 확률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가 장학금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동영상 안 듣고 그러는데 시험을 잘 본다? 확률이 좀 장학금 받는다?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겁니다. 조건부. 어려운 거 없으니까 통과할까요? 조건부 확률의 곱셈 법칙 이런 식으로 해요. B 중에서 A 중에서 B, 돈 많은 놈 중에서 잘생긴 놈, 잘생긴 놈 중에서 돈 많은 놈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쓴다고요.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자고요. 자, 앞에 공부했으니까 한 번 더 쉬운 거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해요.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총 100명의 남학생,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 70명, 여학생 30명.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60명, 딸기 좋아하는 사람 40명. 자세하게 보니까 남학생 40명이 사과 좋아했고 남학생 30명이 딸기, 여학생 20명이 사과, 여학생 10명이 딸기 이렇게 했네요. 요거를 이렇게 옮겨봤어요. 확률로 옮겨본 거예요. 확률로. 그러면 남학생이면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100분지 40, 남학생이면서 딸기 100분지 30, 여학생이면서 사과는 100분지 20, 여학생이면서 딸기는 100분지 10이에요. 남학생은 100분지 70이고요. 여학생은 100분지 30이고요. 사과를 선택한 사람은 100분지 60이고요. 딸기를 선택한 사람은 100분지 40이고요. 다음은 100분지 101이 되겠죠? 그를 숫자화 시키면 분수고요. 숫자화 시키면 0.4, 40%.
0.3, 30%, 0.2, 20%, 0.1, 10%, 60%, 40%, 70%, 30%, 100%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부 확률로 보도록 할게요. 전체 학생 수 100명 했어요. 100명. 사과를 선택한 사람 60명. 남자이면서 사과, 남학생이면서 사과이면서 남학생 40명. 남학생 숫자는 총 70명. 이해가시나요? 여학생의 숫자는 30명. 이해가시죠? 결합법칙, 조건부 확률. 결합 확률과 조건부 확률. 앞에서 뭔 차이였죠? 결합은 남학생이면서 사과를 좋아할 확률. 조건부 확률은 남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할 확률. 어려움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남학생이면서 사과를 좋아할 확률 해보니까 요거겠죠. 남학생이면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해보니까 40명이니까 40%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남학생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 남학생 중에서 사과. 남학생은 70명 있었잖아요. 사과는 40명 있었고요. 70분지 40하면 0.57, 57%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표를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빠꾸가 안 돼요. PT 화면이 빠꾸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빠꾸 되잖아요. 빠꾸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법칙. 남학생이면서 사과. 남학생이면서 사과. 공식이에요. 남학생이면서 사과. 남학생이면서 사과. 이 공식들이에요. 쭉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려움이 없는 것들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한번 쭉 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남학생이면서 확률.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빨리 갈게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홀수 눈이 나올 때 주사위 한번 던질 때 홀수가 뭐가 있죠? 1, 3, 5가 있네요. 뭐뭐일 때, 잘생겼을 때, 돈 많았을 때, 공부 잘했을 때 조건이잖아요. 뭐뭐 할 때, 홀수일 때 1, 3, 5예요. 3의 배수 확률 3개 중에 3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3분의 1. 소수일 확률 소수가 뭐죠? 3과 5인가요? 3과 5가 호수죠? 소수. 소수는 2, 3, 5, 7, 11, 13, 17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19. 이 정도 박수 쳐야 되겠죠? 1은 소수 아닌 거 알죠? 1은 소수 아니에요. 그래서 3의 배수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3개 중에서 하나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소수일 확률은 아까 1, 3, 5 중에서 소수는 어디겠어요? 3하고 5라고 그랬잖아요. 1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3개 중에서 2개니까 어떻게 돼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뭐 할 때, 뭐뭐 중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조건부예요. 그렇죠? 잘생긴 확률이 그 학생이 잘생긴 놈이 아니라 돈 많고 잘생긴 놈. 예? 조건부겠죠.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 사건 A와 사건 B가 사건의 발생은 물론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두 사건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동전 던질 때요. 앞에서 3번이 연달아 앞면이 나왔어요. 3번이 연달아서 3번 연달아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4번째 던질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까지 3번 앞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뒷면일 거야,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얘는 이 동전은 앞면만 나오는 놈인 것 같아, 앞면이 또 나올 거야 라고 배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처음 던질 때, 2번 던질 때, 3번 던질 때, 4번 던질 때, 5번 던질 때 각각 독립적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째 던질 때도 뒷면이 나올 확률 50%, 앞면 각각 50%란 얘기예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이번에는 아들만 연속해서 4명 나왔어요. 그럼 5번째는 이번에는 확률적으로 딸일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아들만 낳는 사람인가 봐. 유전적으로. 이번에 또 아들일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5번째는 뭐라고요? 아들일지 딸일지 확률이 각각 50%라고요. 영향을 안 끼쳐요.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독립적인 거죠. 그죠? 서로 사건이 독립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순열 공부할게요. 순열. 시간이 많이 돼서요. 순열. 여러분들 조합 배운다면 순열 했잖아요. 테이블 위에 4개 숫자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래요. 4개 숫자가 있나 봐요. 1, 2, 3, 4. 카드가 있나 봐요. 이 중에서 2개를 뽑는데요. 2개를 뽑는데요. 두 자리 정수의 개수는 총 12개입니다. 4개 중에서 2개 뽑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뽑을 때 4개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4가지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뽑을 때는 3개밖에 없잖아요. 아, 12가지 경우가 있겠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겠군요. 그럴 때는 순열이니까 4개 중에서 3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순열은 24가 나오네요. 24. 이렇게 순열을 할 때는 24. 그냥 할 때는 요거는 제가 뭔 말인지 다음 페이지 놓고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또 해드릴게요. 순열과 테이블에 서 있는 경우의 수, 하나를 뺐다 넣을 경우, 빼지 않고 그냥 넣었다가 다시 넣는 경우 되겠죠. 넣었다 다시 넣는 경우. 그때는 4 곱하기 4가 되는 거겠죠. 그 이야기는 뒷부분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순열 공식에 의해서 다음을 계산해 보면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니까 12개가 된다라고 보는 거겠네요. 제가 순열을 할 때 12 곱하기 4 곱하기 3만 했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순열의 공식이에요. 이렇게 공식. 순열의 공식은 이렇게 총 12가지 이렇게 하는 거군요. 요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아니라 이 팩토리얼, 4 팩토리얼 해서 총 12가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군요. 저도 잠시 착각했어요. 40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맹하니까 이해하세요. 네,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처음에 뽑을 때는 4가지 중에서 뽑을 확률이 4개잖아요. 내가 처음에 1을 뽑았다면은 얘가 없는 거잖아요. 2, 3, 4밖에 안 남았잖아요. 뽑을 확률이 3개죠. 지금 12가지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12개가 이렇게 있어요. 1, 2, 1, 3, 1, 4, 2, 1, 2, 3, 2, 4, 3, 1, 3, 2, 3, 4, 4, 1, 4, 2, 4, 3. 근데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는데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뺐다가 다시 넣는 경우. 그럼 첫 번째 4가지가 있고 두 번째 뽑을 때도 또 4가지잖아요. 그땐 16가지가 돼요. 그땐 뭐가 포함될까요? 1, 1도 있겠죠. 1, 1. 1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또 1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2가 들어가야 되겠죠. 2가. 이때는 3, 3. 이때는
4. 우리가 이거를 복원이냐, 복원이 아닌 경우냐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시간이 많이 넘어서 빨리 갈게요. 학급 대표자로 지원한 4명 중에서 대표를 3명 선출하는 방법이에요. 4명, 3명 중에서 2명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1명 뽑는, 2명 뽑으니까 처음에 1명은 3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선영이를 뽑으면 지훈이하고 혜림 중에서 뽑는 확률은 2명 중 1명이니까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순위에 의해서 지원자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확률은 6가지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에요. 지원자 3명이 있어요. 1, 2, 3번이 있는데 3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각각 1명씩 선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바로 이 방법이거든요.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 6가지. 선영이가 반장이면 지훈이가 부반장, 선영이가 반장이면 혜림이가 부반장, 지훈이가 반장이면 혜림이가 부반장, 지훈이가 반장이면 선영이가 부반장, 혜림이가 반장이면 선영이가 부반장, 혜림이가 반장이면 치훈이가 부반장, 이렇게 뽑는다 그 말입니다. 이번은 대표자 3명 중에서 2명만 뽑는 방법은 3가지란 얘기죠. 3명 중에서 1, 2, 3명 중에서 2명만 뽑는 경우니까 1, 2 뽑는 경우, 1, 3 뽑는 경우, 2, 3 뽑는 경우 하나, 둘,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1, 2, 3에 있으니까 1, 2 뽑는 경우 하나, 2, 3 뽑는 경우 하나, 2와 3번을 뽑는 경우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네요. 이상으로 이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